올해 김장은 토요일 아침 9시에 다 같이 하자.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본 서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시댁 마당에는 배추 2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 7명의 사진. 서연아, 우리 해외여행 간다. 200포기 혼자도 할 수 있지? 막내야, 너는 손 빠르니까 금방 하지. 우리 스파 예약했으니까 연락 말고 잘 해놔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배추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분식집을 연 뒤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조용한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48이 된 지금까지 이 남자와 함께한 시간이 20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은 동네 골목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연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 이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시댁 성씨를 따서 김신의 분식으로 하자고 했죠. 하지만 서연은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가게이니 내 이름을 넣겠다고요. 그게 결혼 생활 20년 동안 서연이 부린 거의 유일한 고집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 사가는 분들이었죠. 서연은 새벽부터 무쳐놓은 나물과 볶아놓은 멸치, 담가놓은 깍두기를 정성껏 포장해드렸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손맛은 어디 가서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가게가 이 일이 서연에게는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북적거렸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사러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담고 어묵 국물을 떠드렸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 게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특히 시댁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시댁이라는 두 글자만 떠올려도 서연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시어머니 윤말자 여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하게 생겼다며요. 말 잘 들을 것 같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분고분한 막내 며느리를 찾고 있었고 서연이 딱 그 자리에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때 서연은 28이었고 큰형님은 34, 둘째 형님은 32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유독 서연에게만 일을 시켰죠. 큰형님은 시집 올 때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어지럽다며 소파에 드러누웠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직장을 핑계로 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느니, 야근이 많다느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시댁 행사에는 늘 늦게 오거나 아예 빠졌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그 시간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는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대놓고 반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반면 서연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시키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처음에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은 따라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순종이 독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거절을 못한다는 걸 알고 더 많은 일을 시켰고 형님들은 서연이 다 해준다는 걸 알고 더 뺀질거렸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라.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다. 남편의 이 말을 2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서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김장철이 되면 서연의 고통은 배가 됐습니다. 시댁에서는 해마다 김장을 크게 했는데 150포기에서 200포기까지 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죠. 막내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김장은 막내가 해야 한다고요. 큰형님은 손에 물 묻히면 두드러기가 난다고 했고 둘째 형님은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형님들의 자녀들은 학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고 시아버지와 도련님들은 남자라서 부엌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속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는 모든 과정을 서연이 도맡았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김장날이면 늘 빠졌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물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왜 회사에 가느냐고요?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간에 골프장에 있다는 것을요. 동네 아주머니가 목격했다고 귀띔해줬거든요.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될 테니까요. 남편은 어차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연더러 의심이 많다고 화를 낼 게 뻔했죠.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서연은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서연은 그 느낌을 털어내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올해 김장은 토요일 아침 9시에 다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죠.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 같이 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일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 같이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온 뒤로 단체 채팅방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답장을 보냈죠. 막내야, 너는 먼저 와서 배추 좀 씻어놔라. 우리는 준비하고 갈게. 이어서 둘째 형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잘했잖아. 이번에도 부탁한다, 막내야.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한다더니 결국 먼저 와서 준비하라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신경을 건드린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요. 큰형님은 원래 채팅방에 거의 글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물어봐도 답장을 안 하기 일쑤였죠. 그런 큰형님이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다니요.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답장을 며칠씩 미루는 사람이 말이죠.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요. 그때 채팅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형님이었죠. 막내야, 올해는 배추가 좀 많을 거야. 200포기 정도 될 거거든.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포기라고요. 작년에도 150포기를 혼자 다 했는데 올해는 50포기를 더 늘린 거였습니다. 서연은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토요일은 가게가 제일 바쁜 날인데 어떡하지? 200포기는 너무 많지 않아.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당신 안 가면 형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알잖아. 200포기가 뭐가 많아. 당신 손 빠르잖아. 서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2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남편은 늘 시댁 편이었고 서연의 고충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형님들이 왜 저렇게 적극적일까? 평소와 다른 게 분명한데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꿈에서도 배추가 나왔습니다. 200포기의 배추가 서연을 향해 쏟아지는 악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분식집 문을 열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했죠. 그게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거든요. 무언가 일이 터지기 직전에 그 묘한 정적이요. 토요일 전날 밤 서연은 김장 준비물을 챙기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무장갑, 앞치마, 팔토시, 허리보호대. 20년 동안 김장철마다 꺼내던 물건들이었죠. 서연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매년 하던 김장인데.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예감이 계속 들었을 뿐이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 셔터를 내렸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가장 바쁜 날이었지만 시댁 김장 때문에 하루 쉬어야 했죠.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놨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장사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토요일 매출이 평일의 2배는 되거든요. 하지만 시댁 행사를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서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다시 걸어서 10분.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거였죠. 형님들이 먼저 와서 배추 씻어 놓으라고 했으니까요. 서연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200포기는 좋게 되어 보였죠.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춧가루 포대, 젓갈통, 대야, 절임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김장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당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도 시아버지 방도 거실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설거지도 다 되어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음식도 별로 없었죠. 마치 사람이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에야 남편이 받았죠. 여보, 시댁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형님들도 안 왔어. 서연의 말에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 너 먼저 배추 씻어 놓으래.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니요. 어젯밤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마당에 쌓인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200포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온 것이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형님 부부, 둘째 형님 부부, 그리고 막내 도련님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7명이 공항 출국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옷차림은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우리 먼저 왔다. 200포기 혼자도 할 수 있지. 우린 좀 쉬었다 올게. 메시지 끝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큰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막내야, 너는 손 빠르니까 금방 하지. 둘째 형님도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스파 예약했으니까 연락 말고 잘해놔라.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자기만 빼고 해외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김장은 서연에게 떠넘기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0포기의 배추가 서연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죠. 주저앉아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00포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물을 마시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200포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배추를 씻고 절이는 것만 해도 이틀은 걸릴 텐데 속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으려면 사나흘은 좋게 걸릴 겁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죠. 서연아, 김장 끝나면 냉장고 정리도 좀 해놔라. 그리고 마당도 깨끗이 쓸어놓고. 메시지를 읽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장도 모자라서 집 청소까지 시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은 마당으로 나와 배추를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추 옆에 놓인 영수증이 눈에 띄었거든요. 서연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추 200포기 구매 영수증이었는데 결제 방법이 법인카드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 법인카드로 김장 배추를 샀다고요. 그것도 200포기나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에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집안 김장에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죠. 서연은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큰형님이 급하게 챙기다가 흘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해외 항공권 7명분, 고급 한정식 식대, 백화점 명품 구매, 골프장 이용료, 그리고 김장 배추 200포기,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서연만 빼놓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니까요.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큰일 날 일이었죠. 서연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항공권 구매일, 출국 예정일, 모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이었죠. 서연은 얼마 전 도련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형수님, 군인이라고 다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없이 해외 나갔다 와도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 사진을 다시 보니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공항 배경, 출국장 표지판, 시계에 찍힌 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뒀죠.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200포기의 배추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추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20년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시키더니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나만 빼놓고 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회사 돈을 빼돌려서요. 서연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대신 서연은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년 동안 당한 모욕을 갚을 수 있을까?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댁 단체 채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항 사진이 또렷하게 보였죠. 서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김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김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시댁 식구들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답했습니다. 그래, 막내 최고. 둘째 형님도 답했죠. 끝나면 냉장고 정리도 하고 가라. 시어머니는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서연을 우습게 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서연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도련님, 이번 해외여행 9개여행 허가 다 받으신 거죠? 서연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1, 2, 3, 4, 5, 6, 7. 7개 모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직업군인이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간 겁니다.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미소였죠.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의 메시지가 올라간 뒤 채팅방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를요. 특히 도련님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곧 문자 메시지가 왔죠.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지 마세요. 오해 사는 말은 조심하시고요. 서연은 문자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겁먹지 않았죠.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신이요. 받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댁 거실에 놓여있던 낡은 노트북이었죠. 서연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직업군인 해외여행 허가.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죠.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직업군인은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든 연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가 필요했죠. 허가 없이 출국하면 무단이탈로 간주되고 군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심하면 영창에 갇히거나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읽었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점점 깊어졌죠. 서연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찾아갔습니다.
신고 페이지가 따로 있었죠. 군 복무 중 부정행위 신고라는 메뉴였습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려다가 잠시 멈췄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잠시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시댁 단체 채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 자기만 빼놓고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 20년 동안 서연을 하녀처럼 부려먹은 사람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졌죠. 서연은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고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양식이 나타났죠. 서연은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출국 날짜, 출국 공항, 도착 예정 국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도 첨부했죠. 공항 배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군인이 부대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오늘 아침 본인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서연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죠. 서연은 마우스를 제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노트북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음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죠. 법인카드 부정사용 신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있었죠. 서연은 클릭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신고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탈세 및 부정행위 신고라는 메뉴였죠. 서연은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정행위 내용. 서연은 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배추 200포기 구매 영수증이었죠. 법인카드로 결제된. 서연은 영수증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했죠. 식탁 위에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해외 항공권 7명분, 골프장 이용료,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취미 활동비, 집안 김장 비용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서연은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었죠. 서연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다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요. 그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배추라는 증거였죠. 서연은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또 떴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서연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 200포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서연은 배추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나 좀 지키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오늘 김장 어떻게 됐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못했어요.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갈게요. 손님은 당연하다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배추 200포기는 그대로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못 절였지만 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 담그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대문을 나서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됐습니다. 서연이 시댁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죠. 아무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연은 분식집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큰일 났다. 시어머니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막내놈이 공항에서 헌병한테 붙잡혔어.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렸죠. 서연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귀국하는데 공항에 헌병대가 와 있었어. 막내를 바로 데려갔어. 무단으로 해외 나갔다고. 누가 신고했대? 서연아, 혹시 내가 신고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허가 안 받고 나가신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신고했지. 내가 우리 집안을 박살낸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신고 안 했으면 누가 신고했겠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었냐?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군인이 해외 나갈 땐 원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 그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큰형님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못되게 했다고 이래?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냐? 큰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서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못되게 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시키고 혼자 해외여행 가놓고 못되게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서연은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죠. 형님, 20년 동안 김장 200포기 할 때 형님들은 어디 계셨어요? 저 혼자 다 하라고 해외여행 가신 거 맞죠?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님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서연은 덧붙였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도 제가 다 봤어요. 항공권,
골프장, 백화점. 전부 회사 돈이더라고요. 둘째 형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신고 취소 좀 해줘. 막내 동생 인생 망가져. 국세청 조사도 들어왔어. 아버지 회사가 난리야. 둘째 형님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죠. 형님, 전 신고 취소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이미 접수된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허가를 받으셨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안 받으셨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고요.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쓰신 건 아버님이시잖아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의 말에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이라고요? 20년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녀였죠. 형님들 시중이나 드는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참 맑은 밤이었죠.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며칠 후 시댁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거였죠.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로요. 시아버지는 급히 회계사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증거가 제출된 상태였으니까요. 해외 항공권, 골프장 이용료, 백화점 명품 구매, 김장 배추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죠. 큰형님네 사업체도 연관 조사 대상에 올랐고 둘째 형님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큰형님이 메시지를 올렸죠. 회사에 세무조사 나왔어. 누가 신고한 거야? 이것도 막내 내가 한 거지? 둘째 형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막내야,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까지 조사받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은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에만 써야 하는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쓰시면 안 되죠. 저도 분식집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잘못한 게 명백했으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분식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탁을 닦았죠. 일을 하는 서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걸레를 헹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회사에도 조사 나왔어. 아버지 회사가 큰일 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저녁상을 차리면서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러셨구나. 남편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당신이 신고한 거 맞지?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못한 사람은 아버님이에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았다가 숟가락만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떠넣었죠.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서연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서연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막내 아들은 부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시아버지 회사는 세무조사로 온통 뒤집혔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추징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큰형님네 사업체도 연관 조사를 받게 됐고 둘째 형님은 회사에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서연은 분식집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침 반찬을 팔고 점심에는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었죠. 손님들은 여전히 서연의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말했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단체 채팅방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죠. 내일 집안 회의한다. 다들 시댁으로 와라. 서연도 나와.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올 게 왔구나.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일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모두 모여 있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님 부부, 둘째 형님 부부, 그리고 남편까지 7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서연이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명령조였죠. 서연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싼 가운데 혼자 앉은 기분이었죠.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잘못한 건 서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서연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막내는 징계받고 회사는 세무조사받고 형님들은 연루조사받고 다 내가 신고한 거 맞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죠. 이 미친년이 왜 그랬어? 우리가 널 걷어줬는데.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걷어준 게 아니에요.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김장, 제사, 명절, 집안 행사. 혼자서 다 했어요. 형님들은 몸 아프다, 바쁘다 핑계대고 빠지고 남편은 회사 일로 안 오고. 그런데 올해는 저만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셨잖아요.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로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고까지 할 일이야? 가족인데.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신고를 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서연은 큰형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가족이면 다 되나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만 빼놓고 여행 가셨어요?
2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라고 마당에 쌓아놓고요. 큰형님은 할 말을 잃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의자를 끌고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취소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가 벌금 내고 회사 문 닫을 판이야. 우리까지 다 망해. 큰형님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막내야, 우리 사업체도 연관조사 들어왔어. 거래처들이 다 떨어져 나가. 이러다 정말 거지 된다. 제발 좀 취소해줘.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형님들, 전 취소 못해요.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신 거요. 그게 범죄라는 거 모르셨어요? 둘째 형님이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막내야,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20년 넘게 쌓아온 거래처가 다 끊긴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서연의 손을 붙잡았죠. 서연아, 제발 부탁이다. 우리 막내 좀 살려줘. 그 애가 징계받으면 진급도 못하고 군 생활 망가져. 평생 흠이 남는다고. 내가 신고 취소하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콧물까지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허가 안 받고 해외 나간 건 도련님 잘못이에요. 전 그 사실만 신고했을 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또 한 번 내리쳤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놓여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이 고약한 년,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분식집 딸년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집안 망신시킬 년을 왜 들였나? 시아버지의 침이 튀었습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죠. 아버님, 분식집 딸이라고 무시하신 거 저도 알아요. 20년 동안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김장하고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고 집안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닌가요? 제가 한 일은 은혜가 아니고 며느리로 받아준 건 은혜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해.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서연은 남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김장할 때 도와준 적 있어요?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면서 시댁 행사에 같이 온 적 있어요? 남편은 입을 벙긋거리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김장 안 시킬게. 아무것도 안 시킬게. 제발 신고만 취소해줘. 무릎 꿇을게.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집안 좀 살려줘. 앞으로 널 형님처럼 모실게.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잘못하셨으면 벌을 받으셔야죠.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범죄예요. 도련님 무단 출국도 군법 위반이고요. 전법대로 하라고 신고한 거예요. 큰형님이 주먹을 불끈 쥐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 싶었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었냐고.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큰형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회사 돈 안 빼돌리셨으면 됐고 도련님이 허가받고 나갔으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대문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넌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당장 나가. 오늘부로 우리 며느리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남편이 황급히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가면 우리 끝이야. 이혼이야.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린 진작에 끝났어요. 2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늘 시댁 편이었죠.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시댁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 시아버지가 욕하는 소리, 형님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가장 맑은 하늘이었죠. 시댁을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분식집 일을 하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손님들이 들어오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날 오후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큰형님, 둘째 형님이 들어왔죠. 얼굴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형님들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앞치마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죠. 서연아, 큰일 났어. 막내가 영창에 갇혔어. 일주일이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형님도 끼어들었죠. 막내야, 아버지 회사도 세무서에서 추징금 2천만 원 나왔어. 벌금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어. 회사 문 닫을 판이야. 둘째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았죠. 막내야, 우리 사업체도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 대출도 회수 통보 들어왔어. 이러다 정말 파산이야. 제발 세무서 가서 잘못 신고했다고 해줘. 둘째 형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그래도 20년을 함께한 식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전 잘못 신고한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신고한 거예요. 도련님이 허가 없이 해외 나가신 것도 사실이고 아버님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울부짖었죠. 서연아, 우리 막내가 영창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군인들한테 집합받고 막사 청소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큰형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 앞에 내밀며 말했죠. 막내야, 여기 500만 원 있어. 가져. 그리고 신고 취소해줘. 더 필요하면 더 줄게.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큰형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둘째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막내야,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가 이렇게 빌어도 안 들어줄 거야.
가족이잖아. 둘째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죠.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가족처럼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20년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서연을 밀쳤습니다. 너, 이 나쁜 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 굶긴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죠. 어머님, 밥 굶기고 때리는 게 학대의 전부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저만 일 시키고 혼자 해외여행 가신 것도 학대예요. 큰형님이 분식집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손님 몇 명이 놀라 서연을 바라봤죠. 너 정말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지? 그래, 내 목적이 그거였어. 큰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큰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여기는 제 가게예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둘째 형님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막내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서 응급실 실려갔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둘째 형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팔을 뿌리치며 말했죠. 형님, 아버님이 쓰러지신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너, 이 못된 년, 시아버지가 죽으면 그것도 내 탓 아니야. 시어머니가 서연을 흔들었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가게에서 나가세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죠. 다른 손님들도 일어났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손님들이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밀치며 소리쳤죠. 당신들은 몰라. 인연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우리 아들 영창에 보내고 남편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지만 손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이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나가세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소리쳤죠. 서연아, 너 두고 보자. 내가 우리 집안 망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문이 닫히고 분식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단골 아주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저 사람들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뭘 잘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쳤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당했다며? 그래도 참지. 왜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줘?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젖 맞은 사람인데 왜 제가 참아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혈압이 200이 넘어서 쓰러지셨다고. 당신이 신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남편의 말에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여보, 아버님이 법인카드만 안 쓰셨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가족 같지 않아.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보내세요. 전 서명할게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사장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햄과 시금치를 올렸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죠. 서연은 김밥을 써는 칼을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형님들도 남편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뜯었죠. 이혼합의서였습니다. 남편이 보낸 거였죠.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집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서연 명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니 절반을 내놓으라고 적혀 있더군요. 심지어 위자료도 한 푼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끝까지 이러는구나.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죠. 동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20년 혼인 기간이면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사장님 거예요. 집도 예금도 적금도 보험도 다요. 분식집 절반을 달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분식집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위자료도 청구하셔야죠. 상대 유책 이혼이잖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받을 건 제대로 받을게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당신, 변호사까지 끼고 나오면 어떡해. 그냥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잖아. 20년 살았는데 정 떼면 얼마나 떼겠어.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20년 살았으니까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 위자료까지 제가 받을 건 다 받을 거예요. 분식집은 제가 혼자 운영한 거니까 당연히 제 거고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재산은 내가 번 거야. 당신은 분식집이나 하면서 용돈이나 벌었잖아. 위자료는 또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제가 20년 동안 시댁 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한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김장하고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고 그건 돈으로 환산 안 되나요? 그리고 당신은 2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유책 사유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다시 말했죠. 알았어. 법정에서 보자고. 한 푼도 안 줄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힘들게 가는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댁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고 했죠. 추징금과 벌금을 내고 나니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던 겁니다. 국세청에 거액을 납부해야 했고 형사처벌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큰형님네 사업체도 부도가 났고 둘째 형님은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영창에서 나왔지만 진급은 물 건너갔고 부대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다고 했죠. 시댁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진 것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분식집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느 날 분식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죠. 사장님이 서연 씨 맞으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저는 여성인권센터에서 나왔어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서연은 의아해했습니다. 제 이야기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처럼 시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고 참다가 병들어가는 분들이요.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아서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그날 서연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시댁살이, 김장 200포기, 혼자 떠난 해외여행, 법인카드 부정사용, 그리고 신고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분식집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응원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손님들이 말했죠.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런 손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죠.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분식집은 온전히 서연 소유로 인정받았고요.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었죠. 서연은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볼펜을 들고 서명하는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저녁 서연은 분식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죠.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골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밥 20줄 싸주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돌릴 거예요. 사장님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더니 다들 먹어보고 싶대요. 서연은 웃으며 김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싸드릴게요. 서연은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밥을 다 싸고 포장을 마친 서연은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웃으며 받아갔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가게 정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문득 마당에 쌓여있던 배추 200포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서연은 배추 한 포기도 절이지 못했죠. 내년 김장철에는 어떨까요? 아마 서연은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한다 해도 자기 집 김장만 조금 할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죠. 서연은 걸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배추는 절이지 못했지만 대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렇게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연으로 살아가기로요. 20년 동안 참았던 서연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서연이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가장 행복한 미소였죠.